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맨. 응? 오늘 맨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야? 맨. 뭐, 방방의 신청 원격 영화 리스업 무용보 브로스 안방 극장 가다. 안방 극장 가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용보 오샥입니다. 네, 최과장입니다. 맨. 제가 자기 바로 맨으로 자기소개했고요. 네, 진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요즘 뽁 잘 안 하더라. 하기는 매번 해요. 매번 해요? 네, 근데 내 기억을 못하나? 살짝 귀 기울여 귀 기울여야 돼? 살짝 힘 빼고. 찾아봐야 돼? 소리도 없이 하고 있어요. 소리도 없이. 힘 빼고. 네, 2021년이 된 지 벌써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아니요, 벌써 며칠 안 됐어요. 한 열흘이 지나갔네. 벌써 후딱 하고 시간이 빨리 가나요? 빨리 가죠. 지금 이 엄동설안에 근데 진짜 엄동설아니에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따뜻한 곳에서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까 낮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석촌역을 갔거든. 가까워가지고 갔는데 나 추위 잘 안 타잖아. 근데 석촌역에 도착해서 내가 콧물을 질질 양쪽에서 콧물이 질질 나고 있더라고. 그래요? 나 이런 경험 거의 처음인 거야. 너 늙어서 그래. 늙어서 그런 그런 거야? 거야. 아니 근데 이번 추위가 좀 무섭긴 해요. 저도 내복 안 입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담배 피러 나갔다가 내복 이제 입어야겠다. 난 내복 입은 지 꽤 됐는데. 그래요? 나 그래서 타이즈도 샀잖아요. 잘 먹지 뭐. 야, 그거 사진 한번 레깅스 찍자. 이런 거. 네, 레깅스. 레깅스 샀어요. 이제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입어야 돼요. 진짜. 네. 내복을 입는다고. 저는 입진 않는데 레깅스 저도 한 몇 년 전에 사놓은 거를 작년이 유독 안 추웠잖아요. 작년에 안 추웠죠.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어. 저도 뭐 다음 주에는 입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추위에 감기에 눈 조심하시고. 와 엊그제 눈 온 거는 뭐 생각해보니까 북극곰은 진짜 추운 데에도 살았던 거야. 많이 추웠을 거야. 얼마나 추웠을까 북극곰이. 근데 요즘 북극곰은- 눈이 녹고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 안 추워요. 불쌍해요. 북극곰은 북극곰이 불쌍해요. 안 추우니까 거기 살지. 그런가? 하여튼 첫눈도 왔고 추위도 막 불어닥쳤고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네.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These records are gonna be hits. Every colored man in the world got to do his part. Gonna tell the white man just what he can do. You don't know nothing about what kind of blood I got, what kind of heart I got beat here. Come on. Come on! Wonderful. We got that boy. Good session. 네,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 오늘은 안방 극장가다. 지난주에 이어서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를 하나 골랐고요. 75번째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는 마 레이니 그녀가 블루스. 네. 맞죠? 네, 그녀가 블루스. 네. 이제 원제는 마 레이니's 블랙 버텀이라는 노래가 아니고 좀 영화고요. 뭐 한 달 전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그런 영화입니다. 아우 따끈따끈 영화예요. 네, 음악 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난주 잠깐 예고해드렸지만 고인이 된 체드윅 보스만의 마지막 유작. 네. 그 영화 끝에 체드윅 보스만한테 바친다고 네. 이 영화가 헌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뭐 좀 안 알려져 있고 이 제목도 되게 길고 네. 그래서 무용부에서 소개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영화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뭐 영화제들 보면은 체드윅 보스만이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 정말 완전히 혼신의 연기를 그렇죠. 마지막 불을 딱 불태우고 마지막 이거 뭐 대단한 연기를 보여줬어요. 이게 마치 히스레저 다크나이트 유작처럼. 그래서 아마 연기상 같은 거는 체드윅 보스만이 많이 휩쓸지 않을까. 고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오랜만에 또 음악 영화도 해서 물론 이거 옛날 음악이라서 저도 잘 모르는 장르라 음악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스 음악이 많이 나옵니다. 네. 마 레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실존하는 인물이고 네, 그렇죠. 20년대에 그 미국 흑인 블루스 음악의 어머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실화의 바탕으로 둔 영화고요. 그리고 원래는 어거스트 윌슨이라는 그 극작가가 네. 그 연극으로 써서 희곡이죠 원래는. 연극으로 공연이 되던 것을 영화화한 덴젤 워싱턴이 네. 제작했었죠. 네. 덴젤 워싱턴이 프로듀서를 맡았더라고요. 네. 조지 울프라는 감독이
네. 조지 세이 울프. 예. 네. 이분이 감독을 했고요. 주연인 그 마레이니 역으로는 바이올라 데이비스가 나왔습니다. 네. 비올라 바이올라 데이비스. 데이비스. 네. 바이올라 데이비스. 예. 누군지 다 아시겠죠? 다 아시죠? 뭐 헬프에서도 나왔고. 네. 우리 저번에 최 과장이 먹고기도 하고 사랑하라. 거기에서 줄리아 로버트 절친으로도 나왔고. 네. 먹기사. 예. 뭐 많은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인 역할을 보여줬던 옛날에 솔라리스 솔라리스는 좀 금기어긴 하지만 솔라리스에도 나오죠. 하여튼 우리가 비올라 데이비스라고 얘기하던 바이올라 데이비스. 바이올라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 뭐 바이올라니까. 예. 우리가 사실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편한 대로 부르는 이름들이 좀 있어요. 그쵸. 큰 차이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거는 잘못 듣죠. 예, 미국 사람들은 다르게 부른다고 하던데. 뭐 리오나도 뭐 모르더라. 뭐 그 정도는.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구죠? 폴 다노 뭐 이런 거를 네. 그냥 우리가 읽기 좋게 다노라고 읽는데 네. 데이노라고 읽어야 되고 네. 데이노. 그다음에 뭐 스칼렛 요한슨도 조한슨인데 우리는 그냥 요한슨이라고 하는 게 편하잖아. 그렇죠. 왠지 유럽 이름 같고 미국 사람인데. 네. 하여튼 바이올라 데이비스. 네. 그리고 그 마레이니의 밴드가 있어요. 네. 트럼펫, 베이스 기타, 그리고 네. 피아노, 트롬본. 네. 이렇게 4개의 악기로 구성되어 있는 밴드인데 네. 4인조 밴드. 예. 트럼펫터로 체드윅 보스만이 나왔고요. 네. 레비라는 역을 맡았습니다. 네. 레비. 예. 그리고 그 트롬본 주자인 커틀러 역으로 네. 콜맨 도밍고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트롬본. 예, 그리고 피아니스트인 톨레도 역으로 그린 터먼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 밴드는 트롬본이 예. 밴드 리더 같아요. 네. You know what to do 하는 사람이 예, 트롬본이죠. 아우 네. One, 멋있죠. Two, you know what to do. 와, 그거 멋있어. 그거 들을 때마다 자꾸 아원 아투 아원 투 쓰리 포 맨. 네.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과메기 뭐 탔나? 예, 베이스 주자인 슬로우 드랙 역으로는 마이크 포트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슬로우 드랙. 예. 그리고 이 외에 이제 또 인상적으로 나오는 배우가 마레이니가 데리고 다니는 여성이 한 명 있죠. 여자친구라고 봐야겠죠. 네. 마레이니의 여자친구. 마레이니가 여성인데 네. 예, 게이인가 봐요. 뭐 그렇게 추정이 되죠. 네. 그래서 두시 메이 역으로 테일러 페이지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영화의 전체적인 그 스토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죠. 거의 한 곳에서. 네, 원래 연극이었으니까. 네. 네. 그 한 곳이 바로 스튜디오, 녹음실. 녹음 스튜디오고요. 네. 시카고에 있는 와, 그 녹음 스튜디오 정말 창문 막고 창문 문 투더 막고 녹음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나 깜짝 놀랐네. 예. 네. 그 녹음실에 이제 녹음 기사가 한 명 있고요. 매니저 그리고 그 약간 관리직처럼 보이는 에이전트가 한 명 있죠. 이 두 명이 나옵니다. 제레미 살모스라는 배우가 어빈. 예, 이 마레이니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이 명 사람이 이제 있고. 마레이니의 매니저죠. 매니저. 매니저이자 뭐 제작자. 예. 뭐 이 정도 되는 거고 또 스튜디오에서 이 녹음실을 운영하는 스터디 반트. 네. 스터디 반트라는 프로듀서가 한 명 또 있고 네. 이 사람은 조니 코엔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예. 마레이니 이 영화는 그래서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고 아 그렇죠. 시대가 시대이기 때문에 극장 개봉을 안 하고 넷플릭스로 네. 이게 원래 이제 옛날에 2000년대 중반쯤 덴젤 워싱턴이 HBO랑 뭐 영화를 10개를 제작해 주기로 계약을 했대요. 돈 많이 받고. 네. 그때 이제 나왔던 영화 펜시스라는 영화. 그 뒤로 이제 요거를 또 제작을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넷플릭스가 그거 샀나 봐요. 그래서 넷플릭스로 개봉을 해서 전 세계가 그냥 이렇게 다들 이렇게 기대하는 영화들 아니면 대작들 이런 것도 그냥 OTT 인터넷으로 이렇게 개봉을 하는 게 이제는 이상하지 않게 돼서 코로나가 큰일을 한 것 같아. 그리고 누구는 넷플릭스가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러면서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덕을 많이 본 회사 중에 하나가 그렇죠. 넷플릭스입니다. 예, 엄청나게 그 이용률이 높아졌죠. 회원 예. 가입자가 점점 늘린다고. 미국에서는 그 코드 커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원래 이제 그 유료 방송을 끊고 네. 넷플릭스로 갈아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 코드 커팅이 완전 가속화됐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아예 케이블 아 없어요. 이제 안 보세요? 그냥 유튜브로. 아 케이블 끊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지. 볼 필요가 없어. 그렇긴 하네. 네. 진짜. 유튜브만 유튜브에 다 있어. 큰일 났네.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방송을 만드는 사람인데도 그래. 그거 어떻게 해요? 형은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영상을 보는 그 빈도나 횟수가 네. 긴 거를 보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짧은 거는 오히려 많이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네. 잠시라도 시간이 조금 나면 그때의 공허함을 채울 방법이 핸드폰에서 기사를 찾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트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단 한 편이라도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은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제 직업상에. 야구 때문에. 야구? 직업 당도 아니고 야구? 네. 축구랑 때문에. 야구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스포츠 때문에 유료 방송 보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군요. 내가 네. 야구, 축구 이런 거 안 보니까 그렇군요. 네. 진짜 맞다. 나도 옛날에 참 그 케이블 그거 하려다가 네. 야구가 끊으면 깝깝해요. 깝깝해. 아 그렇군요. 요새 뭐 자유롭게도 보니까 근데 누구는 또 이렇게 저거 따가지고 인터넷으로 보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영어 제목이 Ma Rain is Black Bottom인데 네. 블랙 버텀 하면 뭐죠? 검은 궁둥이. 아닌가요? 버텀이 그렇죠. 중의적으로 이제 예. 그게 이제 되는 건데 이제 버텀 하면은 이제 밑바닥 이런 게 버텀이니까 블랙 버텀은 어두운 밑바닥 좀 되겠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퀸 노래 중에 Fat Bottom Girl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엉덩이가 뚱뚱한 여자라. 여기서는 엉덩이로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요. 근데 블랙 버텀은 뭐냐면 네. 그 춤의 한 장르예요. 그때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네. 블랙 버텀이라는 춤이 있어요. 아, 네. 근데 마 레이니스 블랙 버텀이라는 노래가 나온 거지. 근데 마 레이니가 흑인이고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중의적인 그리고 엉덩이 춤을 굉장히 추던데요. 그 엉덩이를 살짝 흔들면서 이렇게 네. 약간 트위스트 전에 그 약간 그런 건가 보죠. 트위스는 이제 그보다 한참 한참 뒤에 후고. 나왔고 하여튼 그 춤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블랙 버텀이 이제 근데 우리는 뭐 이제 뭐 블랙 버텀이 뭔지 잘 모르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말 제목은 그녀가 그녀가 블루스. 근데 이 그녀가 블루스는 맞죠. 왜냐하면 사실 미국의 음악 대중음악이 네. 모든 게 블루스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 블루스는 사실 뭡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온 음악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블루스란 뜻이 우울한 그렇죠. 것들. 우울증 아니야. 그렇죠. 우울한 거죠. 노동요 같은 거죠. 그렇죠. 노동요. 노동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그 한을 노래한 거죠. 근데 그거를 블루스라고 해도 꼭 슬픈 게 아니고 신나고 막 빠른 곡들도 블루스라고 했었어요. 예. 그렇죠? 그게 더 슬프니까 원래 그 위로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블루스에서 재즈도 나오고, 그렇죠? 락도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블루스에서 락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 블루스에서 그 흑인 음악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음악은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갖고 컨트리. 인디안 음악이랑 그다음에 컨트리 음악인데 그건 이제 유럽에서 온 그냥 민요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 포스터 이런 사람들 매기의 촉 이런 거 우리 배웠잖아요. 이 사람. 띠리링딩딩딩딩딩. 네, 왈츠. 예,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노래들인데 이 흑인들이 강력한 음악을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50년대 엘비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수많은 흑인 뮤지션들이 이 음악을 갈고 닦았어요. 우리 왜 저번에 그린북 보면은 거기서 얘기하잖아. You people 하면서 너뭐 네 노래도 모르는 리틀 리차드도 몰라? 처비 체이커도 몰라? 하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흑인들만의 그들만의 리그. 여러분들 왜 그 드림걸스 거기 보면은 모타운 레코드가 나오잖아요. 모타운. 예. 그런 식으로 흑인들이 사실 음악에 많은 미국 음악에 영향을 줬죠.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 레인이라는 분은 이 블루스의 어머니. 어머니. 그래서 그 이름도 마야. 이름도 마야. 아마. 이 사람 남편은 파야 이름. 하여튼 그래서 나도 사실 마레이니의 음악을 듣지는 않았죠. 이 다음 세대 음악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 뭐 아레사 플랭클린이나 또 뭐 트로이카라고 하는 사라본, 뭐 엘라 피츠제랄드, 뭐 홀리데이. 빌리 홀리데이 뭐 이런 거 들었죠. 근데 다 이분 다음이야. 다 이분한테 영향을 받은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만 듣던 그분을 영화화한 거죠. 이 그렇죠. 연극이. 넷플릭스에 보면 지금 그러니까 영화도 올라와 있지만 이 영화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또 다큐멘터리 짧은 게 있어요? 하나 올라와 있어요. 뭐 마레인이 그녀가 블루스 못다한 이야기라고 해서 프로듀서인 덴젤 워싱턴이 직접 이 영화의 의의를 설명하고 예. 많은 이제 출연진들이 이제 직접 그쵸.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렇죠. 예, 흑인들이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알리고 싶었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음악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영화 중간에 보면 스튜디오에서 네. 이 마가 네. 막 짜증을 그 왜 이 커틀런가 트럼본 하는 밴드 리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베시 스미스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블루스 하는 베시 스미스도 이 노래를 했는데 괜찮겠냐고 하니까 갑자기 막 짜증을 내죠. 네. 베시 스미스는 어떻게 보면 마레니보다 더 유명한 그때 당시에 블루스의 대명사였죠. 네. 마레니보다 좀 어린데 베시 스미스는 저도 이제 들어봤어요. 이게 블루스의 뿌리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근데 이 마레니가 베시 스미스를 되게 무시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배울 때 뭐 마레니는 블루스의 어머니, 베시 스미스는 블루스의 여자라 그래요. 엠퍼러스. 엠프레스 오브 블루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블루스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왜냐하면 레코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가수들 뭐 노래 잘하는 사람 있었겠지만 자료가 없잖아. 네.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네. 근데 마레니가 처음으로 레코딩을 한 거야. 그렇죠. 그거를 다룬 게 이 영화잖아요. 네. 녹음실에서의 네. 풍경. 저는 오늘 그 다큐에서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저는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래서 이 영화가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1920년대에 그 남부의 흑인들은 굉장히 압제당하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북부의 삶은 뭔가 다를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20년대에 네. 흑인들의 대이동이 아, 그렇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왔어요. 남부에서. 북쪽에도 별다른 별게 없어. 별게 없었다. 그러니까 물론 차별은 조금 덜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러니까 이들의 가난과 이 어떤 차별이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빈민가에 살게 되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북부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북부에서 이들을 위로할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레이니처럼 남쪽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뮤지션을 데려다가 그 음반을 내는 거죠. 그 음반은 성공이 보장돼 있는 음반이에요. 이런 음악을 레이스 레코드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인종 음반이라고. 레이스 레코드. 그게 봤더니 저도 알아봤더니 그거더라고요. 그 그리고 쩝쩝거리면서 먹어. 이 소리가 나는 설탕이 있어. 그게 봤더니 저기 배고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라 그러더니 지금 아니 이걸 왜 아니 갑자기 이걸 왜 갖다 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배고픈 흑인들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소리가 다 좀 괜찮았어. 난 지금 약간 흑광 같았어. 아니 저는 지금 끼고 와, 헤드폰을 지금 막 잠깐 빼갖고 그랬는데 그 헤드폰으로 난 참 먹는 잘 소리가 다 들렸나 봐요. 막 현실적으로 막 급하고 여기 와다. 설탕을 넣은 거야? 네, 형 그거 좀 만들어봤어요. 이거 뭐야, 근데 제가 이거? 가끔 집에서 해먹는 간식 치즈야 이거? 간단하지. 왜 얹은 거야? 마요네즈. 마요네즈? 나한테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걸 하고 하고 설탕을 골고 뿌리고 후추 있으면 후추까지 해갖고 그 렌즈에 뜨겁게 한번 싹 돌리면 치아바타? 네, 치아바타. 맛있다. 그래서 역시 아무튼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네. 아 그래서 형 지금 하고 있었다, 제가 하려던 얘기는 뭐였냐면 그 레이스 레코드가 결국 흑인을 상대로 흑인 앨범을 파는 거예요. 예. 그거 하던 얘기였어? 예,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워낙 그 북부에서는 성공이 보장돼 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네. 마 레이니에게 꼼짝 못하는 백인 제작자들에 대한 얘기고, 그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협상력은 내가 녹음을 하고 나면 없어, 내 목소리가 레코드에 일단 담기고 나면 나는 그냥 저 사람들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거를 알고 있는 마 레이니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그 밴드와의 어떤 역학관계,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재즈랑 블루스가 보통 이제 뉴올린스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뉴올린스가 이제 남부죠. 아무래도 흑인들이 많고 마레이는 이제 고향이 조지아더라고요. 조지아도 남부고 다 그쪽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파라마운트의 녹음실이 여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날 여름날 오후에 마레이니와 세션맨들 4명이 모여서 마레이니의 밴드죠. 녹음하는 그냥 반나절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설정이랑 줄거리를 최 과장이 근데 뭐 그게 다잖아. 모여서 녹음하는. 네, 모여서 녹음하는 게 단데 네.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제일 큰 갈등 구조는 뭐냐면 마 레이니는 자기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백인들이 자기한테 쩔쩔매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밴드의 트럼펫인 레비는 체드윅 보스만. 예, 체드윅 보스만. 이 레비와 마 레이니 간에 갈등이 있어요. 첫 씬이 그거죠. 네. 라이브 하는데 막 솔로로 트럼펫을 막 하려고 하니까 마레니가 싫어해. 예, 인상을 딱 쓰면서 바로 자기가 다시 치고 나와서 그 핀 조명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게끔 그쵸? 트럼펫이 솔로를 하기 시작하니까 핀 조명이 딱 트럼펫한테 가잖아요. 네. 근데 마레이니가 인상을 딱 쓰고 자기가 딱 다시 치고 나오니까 핀 조명이 다시 자기한테 딱 돌아오죠. 그런 근데 거기서 내용이 노래가 엄청 그건 잘해. 공연 장면이잖아. 예, 공연 첫 첫 장면. 근데 이제 레비는 되게 야심가예요. 자기의 밴드를 가지고 자기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그쵸? 야심가고 자기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또 있고 아주 젊은 천재 뮤지션 같은 스타일로 나오는 거죠. 네. 여기서 너무 앞서가서 예. 갈굼당하는. 예. 그리고 자꾸 마레이니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음악적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음악이 있는데 음악에 있어서의 마레이니에게는 약간 황혼기 시절이에요. 이 녹음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완전 피크를 조금 지나서 자기가 약간 내려왔게, 약간 약간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똘똘한 놈 하나가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게 불편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갈등 구조가 가고요. 거기에다가 그 마레이니의 여자친구까지 이 체드윅 보스만이 자꾸 이렇게 건드리려고 하는 어떤 네. 이런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마레이니가 여자친구가 있어. 예. 그리고 다른 밴드 멤버들은 반면에 그 뭐 무슨 트롬본이나 피아노나 베이스 기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마레이니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충성파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생사 열타권을 쥐고 있잖아. 예. 마레이니의 말만 들으면 된다. 녹음실에 그 백인 기사들은 계속 레비의 스타일을 그렇죠. 예, 쓰고 싶어 하죠. 음. 근데 반면 이 밴드들은 우리는 마 얘기만 들으면 돼. 그렇죠. 이 또 다른 밴드원들과 레비 간의 갈등이 또 있죠. 있죠. 예, 그냥 시건방진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어디서 버릇없이 예. 어린 놈이야. 제가 시키는 대로 근데 하지. 이게 진짜 딱 약간 음악을 빗댄 정치 영화 같아요. 뭘또 이 정치적인 이게 아니까 왜냐면 정무적인 감각이 다들 있어야 이걸 헤쳐갈 수 있는. 저 특히 마레이니의 그 감각은 그 힘을 가진 사람의 그게 있어. 그 호통칠 때 보면 완전히 사자가 막 우악 하는 소리 막 나더라고요. 좀 사자같이 분장도 했어요. 그쵸.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또 스토리 하나가 자기 조카를 쓰려고 하는 그 이제 그 당시 음반에는 보이스 인트로라는 게 있었나 봐요. 뭐 그렇죠. 예. 뭐 누구를 소개합니다. 진욱이가 뭐, 잘하는 거. 동남아시아 공연을 방금 마치고 돌아온 예. 누구 소개합니다 이런 거. 예, 뭐 이런 거죠. 그 보이스 인트로를 자기 조카한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레이니가. 근데 이 조카가 말더듬이야. 잘 못해. 말을 못해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블랙피플 막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 중간에 이제 마레이니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예. 마레이니를 소개합니다. 블랙 버텀 이렇게 하는 당시에는 장면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녹음 기술이 네.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한 번에 원테이크. 이렇게 녹음을 원테이크로 소개부터 노래 뭐 밴드까지 딱 맞춰야 이게 원 세션이 끝나는 건데 그렇죠. 예. 합성이 안 돼. 앞에서 자꾸 실수를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다들 지치는 거예요. 저 이때 당시는 이제 그 LP 판에 예. 직접 녹음을 했죠. 우리 왜 전에 피아니스트의 전설할 때 네. 그 배에 올라가서 네. 얘 피아노를 녹음하잖아. 그렇죠. LP 판을 딱 놓고 그게 이렇게 LP 판을 가르면서 쇠가 예.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담는 거죠. 라이브로. 지금이야 뭐 우리 때는 뭐 24트랙, 32트랙 이렇게 녹음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트랙 개념이 없었죠. 하드에다가 컴퓨터로 녹음하니까. 네. 옛날엔 테이프에 녹음했을 때는 네. 물론 뭐 옛날에 이제 멀티 레코딩이라는 기술이 나오고 나서 네. 이제 이 판에다가 녹음하는 건 없는데 여기서는 한번 엔진하면 그 판을 버려야 되니까 버려야 되죠. 제작비가 그 판 버리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 말도 조카가 말을 더듬어서 실수할 때마다 판을 하나씩 버리는. 그러니까 제작자들은 엄청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레이니는 확고해. 그리고 이 여자는 그냥 여기 왕이야 왕.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1920년대인데 흑인에다가 여성인데 네. 모든 거에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게 이제 이 영화의 굉장히 큰 흐름이죠. 네.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는 흑인이고 뭐 여자들도 집 밖으로 못 나오던 시대였는데. 그 마레이니가 이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갑질을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제작자들한테 그렇죠. 엄청난 갑질을 하는데 첫 번째로 갑질했던 게 코카콜라 자동차 사고. 자동차. 자사고. 자동차 사고 났는데 처음에 올 때 마가 이제 도착할 때 그 녹음실 앞에서 자동차 사고가 접촉 나죠. 사고 나죠. 네, 근데 막 그 경찰이랑 시비가 붙어요. 근데 백인 경찰이 흑인 여자가 와서 호통을 치고 막 뭐 이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황당한 거죠. 저 뭐야 20년대에. 그래서 이제 경찰서 끌고 가려고 막 그런데 그 제작자가 나가가지고 경찰한테 막 와이로를 매기면서 이 사건을 무마하죠. 그리고 차도 새 차였으니까 새 차처럼 고쳐놔라 내가 녹음 끝날 때까지. 네,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놓을게요. 그리고 다 준비를 하고 이게 첫 번째 갑질이었고 그렇죠. 두 번째 갑질은 그 아까 얘기한 조카콜라. 예, 조카? 녹음 조카? 예, 조카 얘기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카콜라.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조카콜라로 들었어요. 그 코카콜라가 인상적이죠. 콜라 마시는 씬. 예, 녹음하기 전에 야 니들은 나를 통해서 떼돈을 벌 거면서 코카콜라도 안 네, 내가 지금 한여름에 목이 너무 탄데 콜라 시원한 콜라 하나 준비를 안 해놨냐 그렇죠. 막 이런 거 가지고 콜라 준비하라고. 근데 막 덕질을 코카콜라 심부름을 이제 그 조카랑 베이스 플레이어가 가잖아. 녹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녹음 못 하는 거지 뭐. 아무튼 갑질을 하는데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 여자가 이때 당시에 얼마나 정말 주체적이고 주도적이었는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정말 그랬을까라는 의심도 가질만 하지만 생각해보면 1940년대 50년대 됐을 때 미국의 군인을 흑인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해군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전투병이 아니야. 그냥 서빙하는. 맞아요. 식당에 배치되는 병들이 이런 거야. 그리고 영화도 많은데 그 흑인들이 비행기 조종을 하는 그 저기 있어. 레드 테일인가 하는 영화 있어요. 그것도 흑인 주제의 영화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를 안 맡길 정도로 차별이 1940년대까지 그랬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씩 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도 60년대 흑인들의 차별하는 모습도 있잖아. 그린북도 있었고. 그린북도 예. 있고. 근데 20년대 생각해 보자고 진짜. 더 심할 때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마 레이니의 다른 고민이 보이는 거예요. 얘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지. 그렇죠. 저는, 예. 중간에 고백을 하잖아. 자기가 왜 이러는지. 그래서 괴팍하고 되게 좀 무섭고 막 이렇게 바이올라 데이비스가 나와요. 근데 영화 끝날 때쯤 되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캐릭터들이 쫙 우리가 읽히죠. 그게 이제 원래 대본이 워낙 탄탄한 대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희곡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갈등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가장 큰 이 주제 의식의 갈등은 역시 인종차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1920년 되면 링컨 노예 해방된 지 몇십 년 안 됐을 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특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음악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럼에도 흑인들 중에 특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자기들이 겪은 차별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참 지금의 우리로서 이해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거죠. 우리가 사실 인종차별 영화들 많이 다뤘지만 이 영화는 음악을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니까 오히려 되게 잘 다가오죠. 드림걸스랑 그 캐딜락 레코드 뭐 이런 거랑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는 근데 이 영화에서 좀 인상적인 장면들은 이 색감이 색깔 너무 좋죠. 이거는 어떻게 흔히 말하는 블랙 피플만 나오는 컬러드 피플만 나오는 영화들 중에 아주 코미디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냥 뭐라죠 문화가 좀 다른 그런 유머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웃기긴 웃긴데 되게 뭐라 그럴까 저급한 흔히 말하는 화장실 개그만 쫙 모아 있는 그런 듯한 영화를 몇 편 젊었을 때 봤죠. 그러니까 블랙 피플만 나오는 영화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이 잘못된 경험이 있는 거지 나한테는. 선입견이 있었던 선입견이 거예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영화가 딱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짝. 근데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한 건 이 색감이었어. 어떻게 얘기해야 돼? 너무 더 적나라하지만 잘 조화를 갖춘. 특히 이 의상 같은 경우가 튀는 어떤 의상들이 아니고 정말 조화를 갖춘 의상들이 색깔들이 색 배열이 돼 있어요. 중간중간에 거리 풍경 이런 거는 진짜 고증을 잘했더라고. 이거 이번에 프로덕션 디자인이니까 미술상 네. 이나 의상상 이런 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을 확률이 오스카에서. 높아요. 예. 실제로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 의상 감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의상 감독이 할머니예요.
백인 할머니. 예. 백인 할머니요. 예. 근데 너무 고민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음. 그 이제 바이올라 데이비스가 그 의상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이건 진짜 내가 다 본 거다. 농담이 아니라 다 본 거다. 그러면서 증언을 하기를 그 보조 출연자들 있잖아요. 그 왜 텐트 안에서 처음에 공연하는 엑스트라들. 장면, 예, 그 남부에서 공연하는 맞아.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그 보조 출연자들한테 다 의상을 하나하나 입히면서 이 옷이 어디서 어떤 재질로 어디서 갖고 온 거고 이 옷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거를 다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받겠네. 그러니까 오스카 받겠네. 여기 마지막에 저기 해야 돼. 그러면 그 노래 해야 돼. 근데 그 장면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사실. Sometimes 네, 길진 않았잖아요. 앞에. 그지. 내가 얘기한 거 그거야. 그렇죠. 이게 때깔이랑 의상이랑 세트랑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바이올라 데이비스랑 체드윅 보스만의 연기가 아유 뭐 그러니까 키스레저는 조연상 카테고리였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주연상 카테고리잖아요. 지금 그 그러겠네. 주연 배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게다가 나무주연은 작년에 조커가 강력한 후보였는데 이번에 체드윅 보스만이 작년 조커만큼 강력한 연기를 보여줬죠. 이 영화에서. 강력합니다. 랩이. 게다가 우리는 이거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암투병 중인데 그렇죠. 저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알잖아요. 이제는 그쵸. 끝까지 숨겼대잖아요. 체드윅 네. 보스만이. 근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이거는 진짜 막 좀 말랐죠. 예, 그리고 좀 몰골이 옛날에 그 정말 블랙팬서하고 꽃미남 그 체드윅 보스만이 아니야. 난 처음에 첫 씬에서 얘가 이제 시카고 거리를 구두를 사잖아요. 체드윅 보스는 좀 몰랐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거를 처음 나오자마자 봤는데 그냥 음악 영화네 그래서 봤거든요. 넷플릭스에 뜨자마자. 저 누구지 이랬는데 그 다음 씬에서 알았다니까. 근데 이렇게 양볼이 이렇게 완전 쑥 들어가 있고 쏙 들어갔죠. 살도 엄청 빠져 보이고. 살도 빠지고. 그리고 표정 뭐 하여튼 기존에 우리가 알던 블랙팬서의 모습이 아니어서 저도 놀랐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영화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건 모르고 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그렇죠? 했어요. 예. 만약에 근데 뭐 그건 모를 수가 없으니까. 뭐죠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 후시 작업할 때 체드윅 보스만이 유명을 달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전 스텝이나 이 사람들은 완전 충격이었겠지. 그렇죠. 지하실에서 그 밴드 연습하는 밴드들이 연습도 하고 연습실 있죠. 예. 말을 하잖아. 네. 말이 다 리듬이 있어요. 그거는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뮤지컬 영화 같죠. 뮤지컬뿐만 아니라 예. 그냥 랩을 계속 듣는 듯한 그럼요. 느낌이야. 그분들은 원래 그래요. 근데 근데 맞아. 근데 맞는데 그분들은 원래 그래. 그 말들을 거기서 그렇게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악보가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리자면 더 재밌는 건 유튜브에 보시면요. 이제 저도 이제 랩 좋아하고 관심 있으니까 거기에 일반적인 이제 흑인들이 하는 그냥 영화 대사에 비트를 넣은 게 있어요. 힙합 비트를 넣은 게 있는데 랩처럼 그렇게 딱딱 떨어져. 그거는 저는 좀 특유의 그런 어떻게 보면 운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도드라지도록 이렇게 터칭이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이 그럴 들어요. 수 그 있죠. 정도로 저게 되진 않거든. 그렇게 정결하게 말들이 이어지진 않거든. 저는 김PD 형이 항상 그 영화평 이제 얘기하실 때 기술적인 거에 또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화 볼 때 이제 느낌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감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형의 얘기를 들으면 기술적인 부분까지 내가 고민했을 때 더 감정선이 살아나는구나도 많이 느끼고 배우거든요. 제가 영화를 본 느낌은 그래서 그 씬이 연극 무대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네. 그냥 내가 연극 무대를 나 혼자 정말 맨 앞 1열에서 그냥 1열 정가운데서 배우들 내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죠. 1시간 반의 러닝타임 동안 거의 뭐 한 곳 두 곳 정도에서만 촬영이 계속 이루어지고 대사들이 오가는데 집중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원래 연극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시 그 의상 또한 더 짱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랩 하는 거는 그 중간에 보면 그 톨레도라고 피아노 치는 그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이렇게 자기가 치면서 저 얘기를 하잖아. 뭐 스튜 얘기를 하잖아. 스튜. Then you mix it up, cook it real good to where the flavors flow through, and then you got one thing. You got a stew. 스튜. 그렇지 거기 그 음식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스튜 우리로 하면 이제 캐럿, 찌개, 뭐, 캐비지, 찌개 뭐 이런 거 넣고. 근데 우리 흑인들은 찌꺼기 음식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종 이거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대사인데 그게 마치 한 곡의 노래 같잖아.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흑인들은 말하는데 그게 성조가
우리가 외국인들이랑 얘기해 보면 흑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르죠. 그 랩 음악의 시작인 거지. 그 사람은 그냥 얘기해도 맞아요. 음악이야 그게. 그 얘기하면 그맨 형, 저 잠깐 지금 잊고 있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제 동생하고 같이 봤어요. 제 동생도 사실 힙합 음악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동생이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제 동생을 불렀어요. 그래서 야 들어봐 하고선 영화를 재생을 하고 제가 비트박스를 했거든요. 그거를 동생하고 같이 봤어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지 않냐 얘들은 이러면서 봤던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네. 예. 진욱이 너 비트박스 한번 해봐. 나 영화 대사 얹어 봐. 그래요? 뭔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You hear, Levy? You hear this nigga? Yes, sir, we cousin, boss. I heard it. You see it, too. Shuffling them teeth. Levy can't help it, none. He's spooked up by the white man. Ain't had time. 뭐예요? 왜 안 해요? 루프 돌릴게 내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대중음악, 팝 음악의 뿌리를 우리가 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이 된 거고 이 사람들이 목화 따면서 부르던 노래들이 소울 음악과 R&B 음악으로 발전한 거고. 여기 이제 체드윅 보즈만이라는 이 사람들이 연주하던 이런 음악들이 재즈로 발전한 거고. 그러니까 이 시카고 이때 1920년대 이때 누가 있었냐면 루이 암스트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레인이랑 루이 암스트롱 같이 레코딩한 게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같이 이제 만나서 좀 재즈의 아버지와 블루스의 어머니가 만나서 같이 그냥 시카고에서 녹음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실. 미국의 어떤 대중음악,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중음악. 그렇죠. 물론 이제 유럽에는 뭐 클래식 음악이 그 몇백 년 전부터 있었지만 그 귀족의 음악. 강력한 어떤 음악의 형태가 여기서부터 태동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음악들이 이 흑인들의 어떤 한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음악이었는데 그게 이 사람들끼리는 그들만의 리그였던 거야. 그 드림걸스 보면 잘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때 흑인 음악들이 했던 거를 똑같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똑같이 불렀는데 파급력이 100배가 된 거야. 그렇죠. 근데 음악은 사실 그 형태는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들 흑인들이 하던 음악을. 드림걸스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게. 이 영화 제일 끝에도 그게 나오죠. 이 여기서 보면 여기 백인 2명 나오는데 한 명은 마레니한테 쩔쩔매는 매니저고 거의 뭐 집사나 시종처럼 그렇게 하는데 한 명은 되게 탐탁치 않아 하는 제작자가 있죠. 파라마운트에 소속돼 있는 이 녹음실 실장. 이 실장이 이 체드윅 보스만 레비한테 곡을 받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백인들한테 부르게 연주를 시키죠. 그게 이제 영화 뭐 물론 중간에 이제 우리가 스포일러도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마레니가 하는 얘기가 그거야. 그치. 하이피플은 날 신경 안 써. 내 목소리만 원하지. 마치 나를 창녀 취급한다. 근데 나는 그거 괜찮아. 그러니까 끝까지 사인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버팅기는 거예요. 그런 어떤 코드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참 그 왜 어린 왕자 보면 그거 나오잖아. 어떤 인도 사람이 무슨 별을 발견했는데 맞아. 그 자기가 그 인도 그 복장으로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들어줬는데 양복 입고 얘기하니까. 양복을 입고 학술대 가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보지만 이 흑인들 이때 정말 천재적인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음악 잘하는 사람들. 그 기반을 닦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 지금 이름도 모를걸? 소리 없이 그쵸. 사라져간 사람들이 여기에 많죠. 나오는 이 트럼펫 주자처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얘기지. 음악에는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들. 그럼요. 그게 그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죠. 그거를 사실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하는 사람인데 저도 항상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는 누가 하는데 그게 꼭 돈 받아가는 다른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기에 그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기에 그 목소리에 담기는 거죠. 그 음악에 그 자기들의 그 울분과 한이 담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로 따지면 아마 마당극에서 양반들 풍자하는 그죠.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울고 웃고 하는 거야. 또 그 반응은 그 감정을 갖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낯설거든. 좀 이상하거든. 근데 그 감정 가진 사람들한테는 너무 절실하고 너무 막 자기를 들었다 놨다가 하는 그런 감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배경을 잘 모르고 그냥 보면 마레인이가 너무 괴팍하게 보이고. 그치. 그렇죠. 네. 그리고
좀 편하지 않아요? 마레인의 행동들이 그 지금의 눈으로 보면.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배경들을 생각하고 보게 되면 아, 이 영화가 어떤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좀 곱씹어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영화 보면서 내가 무용보 잘한 것 같다. 이 생각을 그래? 이 영화 보면서도 좀 들은 게 뭐였냐면 이 영화 속 장면들을 보니 다른 영화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 레이니를 보니까 불과 뭐 얼마 전에 다뤘지만 최근에 다뤘던 그린북에 그 박사 예. 설리 닥터 설리 설리 박사의 그 모습이 떠오르고 그치 그 어디서나 자기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갑질을 또 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생각나고 또 하나는 그 체딕 보스먼의 본인의 가정사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씬 있잖아요. 이거 하이라이트죠. 네, 저는 진짜 눈물이 이렇게 쭉 저도 흘렀는데 그 씬에서는 제가 뭐의 장면이 떠오르냐면 미시시피 버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더 와닿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나 막 그런 그 당시에 뭐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보니까 아우 제가 감정이 더 몰입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생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봤다고. 울어? 저한테 걸렸구만. 동생한테도. 새해 전날부터 울어 이래서 아니야 뭘 울어 이러고 넘어갔는데 진욱에게 많은 그러더라고요. 그 레퍼런스가 생긴 거지. 영화를 감상할 때 그냥 이 영화를 이 영화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많은 참고할 자료들이 이제 진욱이 머릿속에 쫙 생겨 있는 생긴 거죠. 너무 많아 복잡해 이제 막 형들 얼굴 하나하나 떠오르고 안해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소품이라면 소품일 텐데 왜냐면은 장소의 어떤 이동이 없잖아요. 이건 뭐 로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녹음실 아니고 바깥에 거리 풍경이 조금씩 나오고. 네. 근데 되게 신경 써서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나는 이걸 2번 봤는데 처음 그 나왔을 때 봤고 11월 달에 그다음에 어제 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이야 이거 대단한 영화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 야 이거 진입 장벽이 좀 높고 대중적이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나 좀 보지. 그리고 나도 사실 1920년대 블루스는 나는 음질도 되게 안 좋고 이거 누가 들어요. 근데 내가 아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음악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오샥 형이 그런데도 오샥 형도 어렵게 느끼는 음악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옛날이니까. 1920년대 100년 전인데. 20년대 그 녹음된 음원이 우리도 몇 개가 있어. 그래서 라디오 쪽에 있는 거를 가끔 이렇게 정말 오래된 음악 우리 뭐 윤심덕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틀어주는 때가 있는데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런 것도 비슷한 거잖아. 이런 것들이 주는 묘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스토리를 알아야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야 찾게 되거나 혹은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 근데 같아요. 다시 보니까 그 음악 이런 걸 떠나서 그거를 덴젤 워싱턴이랑 이 조지 울프 감독이 되게 좀 지금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영화적으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중간에 잼하는 이렇게 베이스 둥둥 치면서 진짜 랩송처럼 그렇게 막 만들고 A man gotta have some shoes that dance like this. He can't dance like this with them clodhoppers Toledo got. That's the trouble with colored folks, always looking to have a good time. More niggas got killed trying to have a good time than God got ways to count. When the world goes wrong and I got the blues. What the hell having a good time mean? That's what I want to know. Got to be more than life than just having a good time. If they 그리고 ain't, 노래도 그 맥센이라고 가수 있어요. 맥센 루이스라고 옛날에 주로 이제 코러스 하던 그런데 이제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옛날에 자기 밴드도 있었죠. 맥센이라고. 그때 그 할머니가 노래했더라고. 이 마레인이 목소리를. 나는 처음에 비올라 데이비스가 부르는 거야 저게?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완벽해서 연주하는 장면이나 그렇죠. 뭐 그 노래하는 장면들이 너무 다 완벽해가지고 이건 이 사람들이 다 직접 한 건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 정도로 너무 완벽한 그렇죠. 음악 영화를 근데 만들었어요. 노래는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첫 씬에서 아유 누가 했지 보니까 찾아봤어요. 맥센 루이스가 했더라고요. 근데 맥센 루이스는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 체형이 이 마 레인이랑 비슷해요. 지금 그렇게 되셨는데 워낙 노래 잘하시는 옛날에 티나 터너랑 같이 그 티나 앤 아이크 거기서 이제 노래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체드윅 보스만은 우리가 전에 제임스 브라운으로 나왔던 게론업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게론업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노래를 체드윅 보스만이 굉장히 잘해요. 했어? 예,
굉장히 잘하고 원래 곡을 이제 갖다 쓴 것도 많은데 이게 부르는 거 보면 뭐 제이미 폭스 수준이에요. 아주 잘하고 안타깝네요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최드윅 보스만이 여기서 사실 트럼펫 이런 거 처음 봤대요. 그 네. 아까 그 30분짜리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다큐 봤더니 이제 피아노 치는 이분만 피아노를 좀 쳐봤고 네, 나머지는 다 그 악기를 다 처음 해본 사람들이에요. 콘트라베이스가 제일 웃겨요. 근데 이 밴드의 음악을 책임진 사람이 엄청난 또 뮤지션이에요. 브랜포드 마샬리스라고 네, 브랜포드 마살리스가 이거 네. 영화 음악을 했죠. 진짜 유명한 밴드 그러고 보니까 뮤지션인데 90년대 예. 덴젤 워싱턴이랑 같이 모 베터 블루스. 아, 예, 예. 그게 브랜포드 마살리스가 한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우리가 무용보 로고송 내가 표절한 거. 그렇죠. 좋은 영화를 찾아 떠나는. 형 정확하게 찾아 방황하는 이제 이거지. 그 우리 그때 표절하려고 그랬잖아. 장난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자, 어쨌든 브랜포드 마살리스가 여기서 이제 또 영화만 하고 브랜포드 마살리스가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색소폰 주자고. 네, 브랜포드 마샬리스가 체드윅 보스만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보통의 배우들은 그냥 이렇게 손싱크 정도 맞추려고 그냥 그 노력을 하는데 운지표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브랜포드 마샬리스가 크레이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크레이지라고. 미쳤다. 이거를 다 그걸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악기를 진짜 연주하는 그거를 거의 완벽하게 소화하려고 그 몇 개월 동안 그거를 연습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되게 놀랍다는 표현을 손싱크 하더라고요. 마시려고. 그래서 뭐 투나잇 쇼 트럼펫 주자가 와서 네, 맞아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걸 또 지금 생각해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게까지 그렇지. 해서 해야 되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체드윅 보스만이 또 다른.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불꽃 연기. 이거 뭐 그 표정과 그 말투와 그 이빨은 왜 그런 거예요? 입 모양도 뭐 어떻게 만진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하지? 약간 턱 자체가 이 윗니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알던 그 뭐 우리 블랙팬서나 포리투 42, 예. 42에 나왔던 그 되게 잘생긴 약간 덴젤 워싱턴 옛날 젊었을 때 같은 그런 모습의 체드윅 보스만이 아니고 나이도 좀 든 것 같고 문제 막 40 이렇게 된 배우인데 40이냐? 아니죠. 46이죠. 46인가요? 우리 한국 나이로는 46이죠. 예. 76년생. 76년생? 예. 나는 더 튀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바이오라 데이비스도 네? 풍채가 이러니까 다른 사람 같더라고. 근데 예. 얼굴에 살짝 보니까 아니야 라고 의심을 했는데 체드윅 보스만은 아까 오셔야 한 것처럼 처음 누군지 몰랐어.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조연처럼 묻어 있더라고. 그냥 자기 자체를 색깔을 죽이고 없애버린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예감하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혼신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물론 있었겠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사람은 정말 이 작품 안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깊이 나타냈다는 생각이 게다가 그 메시지도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주인공인데 사실 이 체드윅 보스만이 여기서 레비 이 주인공인데 처음에 그 지하 녹음실 내려가서 문을 열라는데 안 열리잖아. 네. 그렇죠. 그 시퀀스가 있어요. 네. 문 시퀀스. 네. 근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발로 차서 부수죠. 빡쳐가지고 부시고 나갔는데 벽돌인 거야 다. 그냥 이렇게 막혀 있는 사방이 벽돌로 돼 있는 우리 명확한 왜 메시지. 니키타에서 네. 그 타출 씬처럼 그 명확한 메시지예요. 이게 희망이 없는 거야. 얘는 야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그런데 자기 곡도 그런 식으로 그냥 헐값에 그냥 도용당하고 네. 밴드에서도 쫓겨났고 네. 희망이 더 이상 없는 거지. 그런 어떤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어떤 비범한 음악가의 어떤 모습 이걸 통해서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체드윅 보스만의 이제 정말 실제 삶에서의 그거랑 겹쳐지면서 우리가 보면서 되게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그렇죠. 영화는 굉장히 좀 소품 같지만 전하는 바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연극으로 보면 되게 무거울 것 같아요. 묵직할 것 같아요. 감동이. 연극은 또 볼 때마다 다른 거니까. 네. 네. 아마 연극을 많이 연구를 했을 거예요, 감독이랑. 네. 그리고 덴젤 워싱턴도 이거를 꼭 영화를 하고 싶었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귀 진짜 쫑긋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이 바레이니에 대한 컨텐츠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네, 리뷰와 관련된 영상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무용보가 올라가면 한 4-5번째밖에 안 아니 돼요. 그 진입장벽이 진짜로. 좀 있어요. 왜냐면 그 흑인들만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음악 영화인데 또 제목도 마레이니를 누가 알아요? 나도 잘 그쵸? 몰랐는데 그녀가 브루스 이거 형 몰랐어요 진짜로? 이름만 알았지 이름만. 마! 나도 그거 할 줄 알았어. 형이 모르면 어떡해요? 형을 알고 형한테도 죽으려고 마! 물가를 왜요? 쫓아버릴라. 아, 마레이니를 왜 모르냐는 거지. 레인이? 뭐 이거지. 그래서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 진입 장벽을 좀 넘으셔야 된다. 그렇죠. 네, 그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이 올라간 뒤에 여러 리뷰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다른 컨텐츠들이. 예. 우리 중심으로 도니까 마. 보십시오 한번.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건 보세요. 아닌 것 자, 같고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별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이 취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용부 브로스 75번째 안방 극장 가다 드디어 별점을 매겨볼 순간이고요. 마레이니에 대한 그녀가 브루스, 뭔 소리야? 마레이니에 대한 그녀가 브루스. 그녀가 브루스, 마레이니에 대한 그녀가 브루스 영화에 대한 별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거에 대한 대한 별점 소개하겠습니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밥 사주고 영화까지 보여준다면야. 별 1,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의 뭐, 키친, 책.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치킨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형 지금 이제 약간 외워서 그거 잘해. 그거 같았어요. 저기 이제 가서 저기 치킨 타월 가져와라. 이거랑 그거랑 비슷한 그 느낌인데. 치킨이랑 키친이랑 좀 헷갈리죠. 자, 그러면 진욱이의 별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뭐 영화 아주 빠져서 봤습니다. 네, 빠져서 봤어요. 연극 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 배우들의 살아있는 표정, 특히나 또 카메라 이 클로즈업. 그 배우들 얼굴 하나하나 또 본인의 스토리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그 얼굴로 쫙 줌인이 싹 되면서 진짜 체드윅 보스만의 그 살아있는 눈빛과 막 흐르는 눈물과 뭐 이런 거 흠뻑 진짜 저까지 완전히 이제 깊이 빠져서 보게 되는 순간을 좀 촬영이랑 기억을 편집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배우를 무용보통에서 안 거밖에 없거든요. 진짜로. 42. 우리 네. 제키 로빈슨. 제키 로빈슨의 1대1 그린 우리 42. 그리고 또 블랙팬서 뭐 이런 하여튼 뭐 그 외에 다른 영화들.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건 흑인 인권에 대한 영화에만 출연한 거라고 들어서 저는 사실 더 놀랬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이 마지막 유작까지 흑인 인권과 관련된 이러한 영화의 주인공 혹은 출연을 했다라는 걸 보면서 너무 이 배우의 이제는 볼 수 없는 연기에 좀 안타까움을 좀 느끼고 영화를 보면서도 뭐 최근에 뭐 사망 소식이나 이런 거를 접했기 때문에 자꾸 그게 보여서 와 그가 연기하는 모습들 그의 마음가짐 진짜 주변에 다 숨기고 연기를 준비하는 자세라던가 네, 대사 하나하나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트럼펫의 그 운지표까지 달라고 해서 완벽한 연기를 해서 노력했던 그의 모습이 그냥 비단 영화의 훌륭한 캐릭터를 소화하려는 그런 욕심을 떠나서 또 다른 무언가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것까지 느껴지니 아주 더 안타까움도 있고 그만큼 또 연기에 대한 감동도 더 느껴지고요. 저도 오샥 형처럼 한 번, 두 번 더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저는 체드윅 보스만을 기리면서 네. 네, 그가 출연한 영화 제목처럼 42, 4.2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 길면 안 돼? 그거구나. 네. 괜찮은데? 4점이 통일 가는 거예요? 괜찮은데? 50번은 누구지? 50번?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처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도 2번 봤거든요.
예. 근데 처음 볼 때는 만약에 서양인들이 한국 영화인 서편제를 본다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네. 내가 잘 모르는 얘기를, 그리고 제가 뭐 서양 음악을 많이 들었지만 미국 음악을 많이 들었지만 이거는 진짜 잘 모르는 오래된 원전 같은 이야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구 즐길 수는 없었던 예, 그럼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봐야 되나? 뭐 막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너무 현학적이야. 막 이렇게. 현학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이야기라는 느낌.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라는 느낌. 예,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좀 동떨어져 있다.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바뀐 계기가, 이 마음의 자세가 좀 바뀐 계기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요. 못다한 이야기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딱 보니까 이 영화가 입체적으로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배경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고,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 때의 프로듀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배우들이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임했겠구나라는 그들의 어떤 절실한 마음,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평가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 다큐 보고.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이 영화만 보면 아마 좀 즐기기 힘들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 말이 아까 그 말이에요. 오색형이 말한 것처럼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셔야 되니까 다큐멘터리 길지 않거든요. 예, 길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같이 이렇게 세트로 보셔라. 그렇죠. 그거 예. 넷플릭스에 있어요. 예. 30분이에요. 마레인이 그냥 검색하면 그 두 개 같이 나오니까 30분밖에 안 하죠. 예, 두 개 다 보시는데 뭐 2시간 남짓이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보셔라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네. 그러면 어차피 영화라는 게 뭐 모든 뭐 문화 작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거고, 그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렇죠.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팍팍하고, 근데 그 와중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그 삶을 쟁취해 갔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3.8점 드리겠습니다. 3.8이요? 예. 네. 좀 낮은가요? 약간 박합니다. 그러니까 추천 지수로 말씀드린 거예요. 추천 지수. 알았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알았어. 그냥 추천 지수. 오케이. 예? 왜 이걸 조정하려고 그래요? 아니 조정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지금 여의도 박 팀장이 와가지고 빵을 뺏어 먹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깎아봤네. 말한다고 빵을 뺏겼습니까? 네. 얼마나 흑인들은 그 뺏기고 살았겠습니까? 네. 자꾸 흑인들 좀 뺏겨요. 좀 뺏긴 거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그러면 되나? 몇개 딱 먹혀가지고 그러면 돼? 코런도 있는 사람이. 저는 이 영화를 두 번 다르게 봤어요. 다르게 느껴지게 됐어요. 두 번을 봤어? 그러니까 두 번 다르게 느껴졌다. 영화를 보는 중간에. 하나는 생각난 스토리가, 우리도 1930년대 이때 우리 그 여가수들이 일본 천황 생일 파티에 가서 노래하고 그랬대요. 네. 그런데 우리 가수들이 좀 남다른 점이 있었대. 그게 뭐냐면 고음이 잘 되는 거랑, 그리고 빠른 박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소개되는 거는 이제 뭐 일본의 가수 뭐 이렇게 소개되겠지만, 근데 엄청난 차별이 또 그 안에 물론 있었겠죠. 뭐 이런 스토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억압받는 대중과 민중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느 세상이나 다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특별한 거부감을 갖을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이게 처음 장면에서 모든 컬러드 피플이 백인들, 우리가 선호하는 어떤 혹은 무의식 중에 가졌던 어떤 색깔에 대한 선호점이 없이, 말하자면 좀 어두운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한 신비한 경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한 굉장히 잘 갖춰진 조명, 의상, 미술 이런 걸로서 완전히 확 다른 장면들로 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막 억압되어 있는 그 장면 안에서도 이 사람들의 그 뚜렷한 정신들이 그런 장면에서도 살아있는 듯한 느낌,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내 삶의 경험에 있었던 아주 독특한 경험이 갑자기 생각났어. 군대 있을 때? 얘기했었던 것 같아. 내가 길 가다가 흑인 한 명이 예. 명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있었어. 네.
정말로. 근데 고개 팍 숙이고 이렇게 막 이러면서 형용할 수 없는 음색과 멜로디, 그 소울을 다 담아서 혼자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도 혼자 길을 갔다가 갑자기 그 병사를 부대 보고, 안에서? 그 막사죠. 그러니까 미군 부대는 막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거의 생활이 비슷하거든. 근데 그 앞에서 자기가 어떤 감흥에 취했는지 모르지만 그 노래를 막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지.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감동받았어요? 그 감명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멈춘 것뿐만 아니라 엉뚱한 유니버스에 와 있는 듯한. 그렇죠. 이상한 우주에 와 있는. 그렇지. 듯한 그리고 그 사람이 떡대가 좋은데 길을 막고 서 있으니까 길이 되게 넓었어. 넓긴 넓었는데 진욱이 말이 맞는 게 뭐냐면 등치가 마이크 타이슨 정도 되는 거야 진짜. 크게 정말 큰 사람이 어메이징 소리가 그레이스도 나와. 부르고 그렇죠. 있었다. 마이크 타이슨은 180 안 돼. 이렇게. 아 그래? 뭐 내가 잘못 얘기했어 그럼. 180 조지 포먼, 거의 190 이상이 되는 조지 포먼. 조지 포먼으로 얘기했죠. 조지 포먼 정도 되는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큰 공간을 그 소리로 다 메우고 있는 거예요. 메우는데도 아까 얘기한 울분과 한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친구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면 감사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도 네. 그 스케치 있고 막 이렇게 네. 막 애드립을 막 눌러서 막 진짜 한다는 것도 한이 있잖아. 많이 어린 노래죠. 옛날에 오바마가 그 누구 장례식장 가서 부르잖아. 근데 오바마가 부른 그냥 단상에서 반주도 없이 어메이징 어메이징 이거 부르는데 뭉클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흉내 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Amazing Grace 막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필이. 약간 그 표정이 내가 느껴져서 지금 제임스 같은데요? 그래, 형 지금 약간 얘기를 코미디로 끝내려. 그러지는 않은데 나한테 그런 순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옛날 군대에 있을 때는 또 흑인들이 모이는 방이 있고 백인들이 모이는 방이 있거든요. 그 방 안에 들어가 보면 아까 진우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말들이 다 그 리드미컬한 말들이 다 있어. 그래서 나도 거기 가면 그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있어. 막 요매 막 이렇게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알게 되는 어떤 접합점.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돼. 그리고 겪어봐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게 있잖아요. 컬러드 피플에 대한 우리도 컬러인데 자꾸 컬러 피플이라고 하지 말고 이중적인 말은. 그 컬러드 피플이라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색인종인데 우리도 유색인종이면서 그래도 차별하는 거야. 네. 우리가 뭐 잘났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은연중에 있다니까. 그거를 없애는 데는 아마 우리가 정말 많은 이런 순간들을 맞아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이런 코로나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 어려운 것일 뿐더러 쉽지 않은데 이게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질 것 같지 않은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화들이 그 문을 열어줬으면 아직 문을 열 수 있는 태세조차도 안 되지만 문을 열어줬으면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점수는 진욱이와 같이 영원히 결번되길 바라는 4.2점 드릴게요. 아유. 네, 4.2점. 자, 마 레인이 그녀가 블루스. 긴 제목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근데 지난주 거보다 더 높아요. 허들이. 그래서 뭐 이 영화 본 사람이 없어 주변에. 넷플릭스에 있는데 그러면은 다들 거기 있어. 포스터랑 손이 좀 안 가긴 해요. 손이 좀 안 가게 네. 생겼어. 예. 그렇죠? 저게 정말 바이올라 데비슨지도 잘 모르겠고 체드윅 보스만인지는 더더욱 모르겠고 그렇죠. 그림만 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인종 문제. 우리가 저번에 블랙클랜스맨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뭐 얘기했지만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아직도 영화로 계속 만든다라고 했는데 또 나온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에 그 어떤 인종주의나 분리주의가 막 팽배해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이게 인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뭐 음악이랑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작금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영화들이라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상식을 가지고 저 나라가 엎어지지 않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또 반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좀 블루스 얘기도 하고 재즈 얘기도 하고 소울 음악 얘기도 하고 좀 그러려고 그랬는데 오늘 음악이 아니고 또 이 영화의 또 연기랑 이런 거에 좀 끌려가게 되네요.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영화는 나는 그냥 체드윅 보스만의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꽃다운 되게 전성기 때 생을 마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진욱이가 얘기했듯이 보스만이 나왔던 영화들이 다 좀 그런 어떤 흑백 차별이라든가 인종주의 뭐 이런 거에 좀 대항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네요, 진짜로.
우리가 야구 영화에서 했던 42 그거랑 깨론업 그 우리나라 제목은 제임스 브라운. 예. 그냥 가수 이름으로 했네요. 그거 꼭 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보신다면 마샬이라고 재작년인가 나왔던 이 사람이 그 대법관 실제 그 흑인 대법관이 첫 케이스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체딕 보스만이 법관으로 나옵니다. 영화 그거 3개 정도. 뭐 블랙팬서는 다들 보셨을 테니까 그거 3개 정도 더 보시면 체드윅 보스만을 추모하고 좀 기리는 우리들의 어떤 작은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레인이 그녀가 브루스는 저는 별점은 별 4개 반 드리겠습니다. 4.5점 드리겠습니다. 높네요. 가장 높은 점수를 네. 역시 음악이라서 음악 그랬을까요? 영화잖아요. 네. 합산을 부탁할까요? 네, 합산하도록 하겠습니다. 4.2, 3.8, 4.2, 4.5, 16.7이 나왔고요. 나눴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4.2점의 예, 우리가 그를 기리도록 나 그거 하겠습니다. 나 수학할 몰라 그건 내가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건. 네. 이 음악을 하나 듣긴 들어야 되겠죠. 네, 뭐 이거 제목 들어야죠 뭐. 블랙버텀? 예, 마리니스 블랙버텀을 듣죠. 저희가 저기 뭐 공약 같은 거 하죠? 뭐를? 무슨 공약? 바이올라 데이비스나 체딕 보스만이 오스카 받는다. 체딕 보스만은 내가 봤을 때 유력합니다. 예, 유력하고요. 받는다에 공약 걸죠. 바이올라 데이비스는 후보에는 오른다. 그리고 의상상과 미술상도 후보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상도 유력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 그 바네스 윌리엄스의 노래를 부르시겠군요. 띵띵띵띵띵띵띵띵. 자,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정말 즐겁게 재밌게 보내다가 또 만나요. 네, 그녀가 부릅니다. 마 레이니의 블랙 버텀. 까만 엉덩이. 들어보시죠. 까만 엉덩이. 까만 엉덩이. 그리고 200불 받았죠? 그렇죠. 200불이면 그 당시엔 꽤 큰 돈이었어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